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성실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지만 실체는 거짓투성인 남편과 결국 끝을 보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너무 좋았는데 알고 보니 성격도 좋고 자상함까지 갖췄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에게 반해서 너무 쉽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짧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다는 알 수 없었지만 살면서 더 알아가자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정했어요. 저는 남자를 볼 때 성실함을 중요시하게 보는데 남편은 정말 성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은 큰 문제 없이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이란 것을 모두 밝혀졌습니다. 하루는 마트에 장을 보고 가다가 우연히 신랑 고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모님께서는 뜬금없이 엄마랑 합가하기로 했냐면서 묻는 거예요. 저는 합가의 합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신랑은 당황한 눈빛을 하더니 말을 돌리더군요. 그러더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싶어서 아무렇지 않게 고모님한테 넌지시 더 물어봤어요. 어머님한테 들으셨나 봐요 했더니 며칠 전에 전화해서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 저 때도 여행 보내드렸다면서 엄마가 신나서 한참 자랑하다 끊었어. 대단해. 요즘 다 어렵다고 부모님들한테 신경 쓰기 쉽지 않다고들 하던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물어봤죠. 아니 합가는 뭐고 여행은 뭐야? 하니까 나중에 말해줄게 하면서 자꾸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나 지금 알게 되나 똑같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해줘. 화난 투로 말하니까 그때서야 지금까지 상황을 말하더군요. 사실 엄마가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날 혼자 키우시면서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자랑하시는 습관이 있는데 며칠 전에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서 자기한테 말 못하고 엄마 여행 보내드렸거든. 그리고 합가는 엄마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엄마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셨나 보네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겼어요. 며칠 후 시어머님 전화를 하셨는데 뜬금없이 너네 별일 없지?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요? 저희 아무 일 없는데요? 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면서 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원래 전화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요즘 들어 자꾸 전화를 하셔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나만 모르는 일이 있구나 싶어서 신랑을 잡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혹시 무슨 일이 있지? 내가 알아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해라. 했더니 미안해. 사실 나 일 그만뒀어. 내가 더 일찍 말하려고 했는데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 말하면 자기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자긴 성실한 나를 너무 좋아해서 말하기가 두려웠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월급 가져다 줬잖아. 그리고 어머님 용돈까지 드렸잖아. 저 때 고모님 만났을 때도 어머님 여행까지 보내드렸다고 했잖아. 뭐야? 그럼 퇴직금으로 그렇게 한 거야? 아니 언제 그만뒀는데? 묻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잖아. 언제 그만두냐고. 성질이 나서 고함을 질렀어요. 말은 안 하고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6개월 전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듣고 아니 그럼 뭐야? 그동안 월급 어디서 나서 나한테 준 거야? 혹시 너 사채 썼니? 묻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집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 스치더군요. 그래서 합가 얘기가 나왔구나 싶었어요. 그럼 지금 그 돈을 대출받아서 가져다주고 어머님 용돈까지 드렸다고? 너 말이 되니? 진짜 생각은 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그걸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합가 얘기가 나왔구만. 그러면 어머님도 아시는 거네? 나만 모르게 둘이서 지금까지 속인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아셨어요? 전화를 하자마자 인사고 뭐고 따지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눈치채셨는지 알았구나.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 애가 술 먹고 전화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가진 돈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럼 합가하자고 했다.
돈이야 또 벌면 되니까 얘 뭐라 하지 마라. 일단 집으로 와서 얘기 좀 하자. 하시는데 시댁 가고 싶지도 않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 사람 언제부터 이런 줄 아셨다고요?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말 듣고 또 한 번 더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걔가 1년 넘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니? 네 눈치 봐가면서 끙끙 앓았을 거 아니냐. 저는 어머님이 1년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어머니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1년이요? 하면서 신랑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저나 너머 시어머니는 네가 정 합가를 원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겠다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기다려봐. 아니면 내가 알아볼 때까지 그냥 당분간 집에 들어와 살면 되잖니? 자꾸 도움 안 되는 말을 하셔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실대로 다 말해. 더 이상 거짓은 없었으면 좋겠어. 제발 거짓말은 그만해. 또 뭘 속였는지 다 말해. 신랑은 그제서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까지 다 말하더군요. 그런데 참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믿겨지지가 않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이 말들도 사실일까 들으면서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린 2번 다시 같이 못 살겠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신랑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니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다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는 사람이더군요. 세상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 6개월이 아니고 1년 전에 그만뒀고 월급은 집 담보로 대출받아주고 저를 속이기 위해 보너스의 용돈까지 그것을 1년 넘게 해왔던 겁니다. 어머님이 아들 기세워주려고 직접 직장만 해주셨던 것인데 그걸 건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교통사고 나온 돈 쓰지 않고 있으시다가 남편 돈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저 몰래 줬던 모양이에요. 어차피 집은 어머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따주고 싶지 않지만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에 살이 떨리는 겁니다. 이 사람 캐면 캘수록 제가 감당하기 힘든 과거가 나오는데 정말 더는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놀고 인간관계도 엉망이고 좀 어린 나이에는 친구랑 나쁜 짓을 하고 감옥도 갔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니까 남편이 너무 불편하고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남편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항상 시어머님이 다 채워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가 저를 만나게 되면서 직장을 어렵게 몇 달 다니다 결혼 전 나쁜 습관이 다시 도지면서 그만둬버렸던 거죠. 늘 어머님한테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자기 자신조차도 책임질 줄 모르고 늘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 자신이 없어서 남편에게 따끔하게 말했어요. 난 당신이 철없고 책임감 없는 남편인 게 너무 화가 나. 그리고 나한테 1년 넘게 속이고 살았다는 것도 너무 분하고 정말 나를 우습게 한 건 아닌가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깨지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아. 더는 이 결혼 생활 못할 것 같아. 한참을 신랑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때마침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님도 그래요. 아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서 나쁜 습관을 고쳐줘야지. 애지중지하면서 다 채워주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어머니한테 의존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집 다 탕진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땐 제가 저 사람 어머니처럼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저는요, 다 큰 성인 집에서 먹고 노는 꼴 보고 싶지도 않고 책임지기도 싫어요. 저는 지금 그나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싶네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님 돌변하면서 그동안 모습과 전혀 다른 목소리로 그래? 알았다. 네가 얼마나 잘난 줄은 모르겠지만 사람 참 냉정하다. 지금까지 산 정이 있는데 그렇게 무자르듯 딱 잘라버리겠단 거냐? 어디 잘 사나 보자 하시면서 저한테 악담까지 퍼붓더군요. 저도 산 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끝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정말 무서운 사람 같아요. 내 주변에도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놔서 사람들한테 제가 아주 못된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이젠 그런 거 다 신경 안 써요. 안 보고 살면 되니까요. 저 더 이상 거짓으로 포장된 사람들하고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짐은 나중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친정에도 어렵게 말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 화가 나셔서 신랑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군요. 다음날 아버지랑 함께 집에 갔더니 신랑은 이미 짐을 싸가지고 그 집을 나갔더라고요. 아버지는 신랑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자리를 피한 이 사람을 두고 한 소리 하셨어요. 짐승만도 못한 자식, 이런 자식은 이렇게 끝내는 게 오히려 깔끔하다. 괜히 얽혀서 합의금 문제 일으킬 놈이다 하시더군요. 아버지 말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합의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지금은 다시 일을 시작해서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는 지인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아직도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때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아주 큰 값진 교훈을 얻었는데요. 절대 사람은 짧게 만나지 말고 다 믿지 말라는 것을 배웠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